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재무, 회계 이쪽으로 포지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회계 쪽 이제 담당자를 이제 찾는 거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직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새로운 회사에 가는 것도,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복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간다고 했다가 안 가게 됐을 때 아쉽기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헤드헌터들도 그렇고 채용 기업들도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복을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타이밍이 약간 좀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어디에 어떤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면접을 봤어요. 1차 면접을 보고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2차 면접을 봤어요. 대표이사 면접을 봤는데, 이제 대표이사 면접이 끝나고 나서 대표이사님이 되게 좀 잘 보셨나 봐요. 괜찮다고, 저 친구를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인사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인사팀에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한 거죠. 어느 정도를 원하시냐. 그분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을. 예를 들면 6천만 원이면 나는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회사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서 6천에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채용 기업에서 이쪽 지원자랑 직접 그 이제 연봉 협상을 한 건데, 그래서 6천으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합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오퍼가 제시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협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협상하고 나니까 조금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금 금액을 높이고 싶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솔직히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이분이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상황을 확인해 보니 채용팀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냐, 한 200만 원 정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아마 되는지 여부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했는데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알겠다, 일단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오퍼도 사인을 해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 오퍼에 대부분 그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몇 년 차, 직급은 뭐고, 팀은 어디고, 기본급 얼마, 그리고 성과급 별도, 그리고 입사일, 이런 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죠. 오퍼 사인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입사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의를 했는데 금액이 조금 더 원하시니까 좀 추가를 원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합의까지 하셨는데 그걸 이제 다시 번복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오퍼 사인을 하시고 입사일을 3일 남기고 이제 안 가겠다고 의사를 통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다고 그랬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저도 그렇고 채용팀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 안 돼서 입사를 안 하신다거나 뭐 최종 합격까지 했지만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회사가 합격이 돼서 여기를 이제 저랑 같이 진행한 데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신다거나 뭐 경우는 되게 다양하죠.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카운터 오퍼를 너무 좋게 받아가지고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안 가게 됐습니다. 뭐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좋은데 입사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오퍼까지 다 승인을 한 상태라면 그러니까 그 승인하기 전까지 좀 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볼 사람이기는 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안 볼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가려고 했던 그 회사 채용팀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당연히 현재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또 이직이라는 게 사회생활의 일부잖아요. 내 커리어의 일부고 뭐 악담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만나봐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냥 결정을 번복할 때에는 좀 이제 입사일이나 그게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번복하시는 걸 좀 피하시라. 좀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뭐 솔직히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했다고 그 회사를 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하면 이제 오퍼 승인하시기 전에 이제 뒤집으셔도 그때 뒤집는 게 좋고 오퍼를 승인을 해서 입사일까지 잡으시기 전에 결정을 내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나랑 같이 일했던 이직 과정을 같이 진행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약간 기본적인 매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를 가고 안 가고 결정을 번복하고 안 하고는 온전히 지원한 사람의 자유 의지에 따르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퍼를 승인했다고 해서 강제성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는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이 경력을 유지하는 이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냥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퍼 사인하시기 전에 원하실 게 있으면 정확히 상대방에게 채용기업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뭐 번복을 하시든 뭐 입사 결정을 취소를 하시든 그건 그때 하셔도 되는 문제니까 일단 뭐 오퍼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오퍼라도 이제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면 그 무게를 조금은 느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